안녕하세요. 네, 비즈니스 북코치 서승범입니다. 오늘은 간다마 사노리의 어, 한국말로는 화제거리를 만들어라. 네, 일본어 번역서죠. 간다마 사노리는 실천 마케터로 유명한 사람이고 제가 몇 번이나 리뷰를 했습니다만 특히나 이 책은 일본에서 30만 부 이상이 팔린 책이고요. 입소문 마케팅의 실전 프로그램으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간다마서는 실전 마케터로 이름을 날렸었고요. 그래서 일본어 원서, 왼쪽에 있는 일본어 원서를 보시면 실전 마케터 간다마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원서 제목은 쿠치코미 덴센병. 쿠치코미가 입소문인데요. 덴센병은 전염병. 입소문 전염병입니다. 입소문이 지금 코로나19로 우리도 난리도 아니지만 그런 전염병처럼 입소문이 번져나가는 그 시스템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알기 쉽게 간담화서가 설명을 잘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책이 더욱더 잘 팔린 것 같습니다. 고객이 고객을 불러오는 실전 프로그램. 간담화서는 정말 알기 쉽게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간담화서는 거의 전설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90일 만에 당신의 회사를 고수익 기업으로 바꾼다. 그 책에 그리고 속편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고객을 감정 마케팅으로 모으고 그리고 감정 마케팅으로 정착시키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 3단계에는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입소문으로 전염병처럼 퍼뜨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팬밋 마케팅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점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모기 타기 전에 우물을 파는 것을 간두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그 변화가 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예전에 잘 됐으니까 혹은 뭐 우물만 파면 무조건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기대하고서 그냥 무조건 판다는 겁니다. 이건 일본이나 우리나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물을 계속 판다는 건 사고, 생각하는 것에 이미 정지되어 있다고 하는 위험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 승자, 성공한 자, 패자, 실패한 자, 그러니까 승자와 패자의 차이가 엄밀히 따져서 경영인의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변화 대응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변화 대응력을 놓치면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물을 파는 거를 사실은 그만두지 않으면 그곳에 새로운 수맥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개념은 자신이 팔고 싶은 것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것을 판매해라. 사실 생각도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냥 무조건 이 책은 좋은 책이니까 이 제품은 아주 좋은 제품이니까 잘 팔릴 거야. 내가 팔고 싶은 거를 파는 거죠. 근데 고객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기회가 찾아오는 시기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한순간. 순간적으로만 온다는 거죠. 상품의 사이클이라고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유명한 곡선이 있죠. 근데 그 곡선이 사실은 인생의 성공 원칙하고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에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라이프 사이클, 성공 원칙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영업 전략은 사실은 우리가 유명한 그 라이프 사이클에 보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자, 도입기는 어떤 걸까요? 도입기는 사실 이 시기의 상품에 광고 선전비를 다 투입하는 거는 낭비라는 거죠. 왜냐하면 도입기는 말 그대로 도입기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세상에 없던 물건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마르다가 되기 싫으니까 그 물건을 듣도 보도 못한 물건을 사거나 구매하려고 하지도 않고 인지시키는 데만 해도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대기업이거나 혹은 굉장히 어떤 그 큰 자본과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면 도입기에서는 이렇게 광고 선전비를 투입하는 건 완전 낭비라는 거죠. 그때는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고를 투입하는 거는 성장기인데 그 성장기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진다는 거죠. 사실 그 성장기에는 어떻게 보면 광고 선전을 통해서 모객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그 성장기의 주요 조건이 되는 건데
이 지점을 또 넘게 되면 성숙기로 가게 되고 성숙기에 가게 되면 사실은 도태의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성숙기에서 굉장히 잘못하는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숙기다 보니까 판매하는 판매하는 제품을 갖다 계속해서 줄여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라 광고하는 제품. 어차피 판매되는 건 다양하게 팔아야 되는데 광고를 분산시켜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손실이 많죠. 그러니까 판매하는 가 아닌 광고하는 상품을 좁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간다마 선언위는 광고 선전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중소기업, 1인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3년, 딱 3년 정도만 광고 선전비에 투입을 하고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나갈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충분한 고객 수를 일단 확보를 하고 3년에 걸쳐서요. 그리고 그 후로 입소문, 소개 시스템 이것만 갖고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답니다. 그 시스템의 구축을 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소문에는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서 간담화서는 또 일종의 비상식적 성공 법칙에서 나온 원칙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탈상식, 상식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자, 고객 만족이 얻어지면 입소문을 낸다. 이렇게 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죠. 또 과연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대치와 현실의 갭, 그 차이점이 사람의 기분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잘못하는 거는 고객의 만족이 얻어지면 입소문이 될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고객의 기대가 너무 높으면 높을수록 모두 실망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고객의 기대치를 전략적으로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품이 좋으면 입소문을 낸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죠. 또 과연 그럴까요? 꼭 상품이 좋다고 해서 입소문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극적인 체험, 이 극적인 체험이라는 거는 간담화사가 또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기대와 현실 간의 갭, 우리가 이걸 갖다 흔히 이제 스토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그 스토리가 있는 체험, 굉장히 어떤 극적인 체험, 이런 것들이 입소문을 내게 하는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담화사는 이것을 입소문 갭 이론, 이것도 트레이드마크로 되어 있는데요. 어쨌든 입소문 갭 이론이라는 것도 간담화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인데, 자, 통상은 사실 사람들의 머릿속이라는 게 굉장히 잡념으로 가득 차죠. 잡념으로 가득 찬 머릿속에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정보가 딱 들어왔을 때 거기서 엄청난 어떤 갭을 느끼고 굉장히 어떤 그 차이점에 의해서 깜짝 놀라게 되면서 입소문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그 논리적인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이론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탈상식적 이론 중에서 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나쁜 소문일수록 빨리 전달된다. 3대 33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좋은 소문은 3명한테 전달을 하고 나쁜 소문은 33명한테 전달된다. 그런데 과연 꼭 그럴까요? 나쁜 소문이 이렇게 33명한테나 다 전달이 될까요? 그것도 제품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객이 가장 관심 있는 건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건 간담화 선회가 실제로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미국의 가전제품을 팔면서 청소기 같은 거를 팔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또 입소문은 흔히 고객의 소문이 낸다. 당연히 고객이 입소문을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중요한 관점은 그 입소문이 회사 내에서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약은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다. 왜냐하면 고객의 목소리를 듣게 되면 거기서 힘도 얻게 되고 거기서 뭔가 회사 안에서도 입소문이 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감정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사원이 열정적으로 의뢰를 하면 고객도 열정적으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감정이 작용을 하면 반작용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입소문은 선전 매체이죠. 근데 입소문이 일어나기 쉬운 업계를 판단하는 2개의 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간담화서는 또 이것을 입소문 포지셔닝 분석법, 입소문에 대한 포지셔닝을 융합한
입소문 포지셔닝 분석법이라는 걸 또 개발을 했는데요. 이것은 자 굉장히 누구한테도 화제가 될 수 있는, 누구한테도 화제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게 세로축에 있고, 또 가로축으로는 복수 인원이 이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굉장히 입소문이 일어나기 쉬운 업계는 성형외과. 어려운 업계는 성형외과나 뭐 장례식장 그런 일들이죠. 이것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싫으니까요. 근데 거꾸로 입소문이 굉장히 일어나기 쉬운 업계는 예를 들면 여행, 호텔, 레스토랑, 항공회사, 영화, 서적, 책 등, 뭐 등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입소문이 나기 쉬운 업체겠죠. 근데 그럼 입소문이 되기 어려운 업체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입소문이 어렵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포지셔닝을 잘 옮겨가면 처음부터 단박에 갈 수는 없지만, 일단은 예를 들어서 미용업계 같은 경우는 일단 레이저 시술이라든가 아니면 탈모 이런 것들은 좀 손쉽게 닦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선 입소문을 내게 하고, 거기서 또 예를 들면 뭐 혼자서 이제 그 보통 시술을 받지만 뭐 친구들끼리 오면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뭐 그룹으로 진단을 받으면 좀 더 좋은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좀 더 점점 그 고객의 어떤 저항선을 무너뜨리면서 이쪽 우측에 굉장히 입소문도 좀 낼 수 있고 복수의 사람들한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축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굉장히 화제가 되기 어려운 업계를 하더라도 고객이 즐거우면, 고객한테 어떤 쾌락을 주게 되면 말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화제가 되는 어떤 그 대상, 그리고 화제가 되는 타이밍을 굉장히 잘 특정해서 하게 되면 이게 잘 먹힐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뭐 교복, 지금도 교복을 입는 데하고 안 입는 지금 뭐 교복 같은 것도 그럴 수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입학 시즌, 취업 시즌, 뭐 졸업 시즌 등등, 그렇게 화제가 되는 대상하고 화제가 되는 타이밍을 굉장히 특정해서 타겟팅을 하면 이것도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하고 싶어지는 감정의 방아쇠, 이런 표현을 또 간담화에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3장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3장은 고객이 말하고 싶은 회사, 무시하는 회사, 도대체 뭐냐?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말하고 싶어하는 감정의 방아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하고 싶어서 아주 감정이 이제 굉장히 복박쳐 올라온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불행, 재난, 그리고 스캔들. 지금 뭐 계속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지만 굉장히 우리가 매일매일 신경을 곤두쓰고 그것을 카톡으로도 나누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굉장히 재난이 오거나 아니면 뭐 스캔들이 일어나거나, 흔히 뭐 가십거리라고는 하지만 그런 스캔들 같은 것들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또 어떤 사실 불행이 굉장히, 사람들의 불행은 안타깝지만 또 그것 자체가 또 굉장히 말하고 싶어서 어쩔 수 모르는 사람들의 심리를 건드린다는 거죠. 또 감정을 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간담화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실제 사례인데, 절망의 끝에서 역전 홈런. 이게 뭐냐면 어떤 회사가 그 골프 회사였는데요. 완전히 그 회사가 그 화재로 전소되어 가지고 모든 그 점포를 다 접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서 뭐 재고를 적자 각오하고 재고를 떨이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신문에 정말 아주 약간 얼마 안 되는 거에 났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그 스토리를 굉장히 감동을 받아서, 그 스토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오게 돼서 세일이 굉장히 대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절망의 끝에서 역전 홈런이라고 하는데, 이렇듯 스토리는 불신감을 제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간담화에서도 실제로 소예산으로, 아주 작은 예산으로 우량 고객을 모으는 획기적 아이디어. 타이틀이 너무 좋죠. 옛날 거지만 지금도 이런 타이틀이라면 먹힐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우량 고객을 모으는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그런 소책자를 갖다가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한 2만 부? 이 정도까지 배포를 했대요. 그게 엄청나게, 아직 책이 나오기 전 단계였지만 그걸로 인해서
입소문의 어떤 계기를 만들고 폭발적인 어떤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간자마사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데요. 십자군으로 몰아세운다. 십자군으로 몰아세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십자군이라는 게 결국 적이 있었죠. 이슬람에 대항해서 십자군을 조직을 했으니까요. 사실은 십자군으로 몰아세운다는 게 어떤 거냐면 소비자의 감정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소비자의 감정을 막 뒤흔다는 게 일단은 적을 설정해라. 적이 있으면 공통의 적이 있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은 편이죠. 소비자를 같은 편으로 몰아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군을 조직한다. 고객의 십자군을 조직한다. 예를 들면 어떠한 것으로부터 자, 친구를 구해주자. 이런 식으로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가상의 적을 만들고 거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친구를 구해주자. 이런 식으로 입소문을 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고 싶어하시는 감정의 방아쇠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십자군 결성형 소개 캠페인이라고 이렇게 또 간담회에서는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십자군은 무슬림 교도라고 하는 적이 있었죠. 그리고 이 교도로부터 예루살렘을 되찾는다고 하는 사명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적과 미션, 사명감은 표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표면과 이면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미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어렵게 생각하지만 간단한 생각도 여기서 힌트를 줍니다. 자,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단연코 거절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을 단연코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는 화학 제품을 단연코 거절합니다. 우리는 절대 뭐 예를 들면 절대 뭐라 그럴까요? 그냥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좋고 우리는 절대로 그 양심에 어긋나는 물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뭔가 어떤 확실하게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단연코 거절한다. 이렇게 사명이 딱 나오게 되면 이게 약간 아까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되죠. 그래서 타인에게도 이 미션이 그 사명감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좀 응용을 해서 미션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나에 대해서 이해해 줄 거다. 뭐 전단지만 만들면 충분히 뭐 다 알아줄 거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공감이라는 게 어떤 표면적인 욕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면의 욕구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건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감정 마케팅의 일환인데요. 감정을 어떻게 그 방아쇠를 당길 거냐, 굉장히 말하기 쉽게 만들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화 선언가 이 책에서 굉장히 상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어떤 핵심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책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질문이 중요하니까요. 두 가지 질문입니다. 자, 도대체 고객은 어떤 일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는가? 두 번째, 도대체 고객은 어떤 일에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이게 사실 모든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잖아요.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고객이 정말 요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난리도 아니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고 그런 뭐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분노와 불안을 느끼고 있죠. 그리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일에 대해서 기쁨을 느낀단 말이죠.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에 대해서 엄청난 기쁨을 느낄 수도 있다. 뭐 진짜 요새 워낙 마스크가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마스크 한 장만 받아도 굉장히 기쁜 거죠. 예전 같으면 그 마스크 같은 거는 아무것도 아닌 선물인데 지금은 그거 하나, 뭐 세정제 하나, 아니면 정말 정성이 담긴 그런 마음의 선물, 이런 거 하나가 엄청난 기쁨을 줄 수가 있고 또 굉장히 지금 누구나 굉장히 불안에 떨고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분노를 느끼고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고객이 정말로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또 고객이 정말 어떠한 점에서 진짜 진정한 기쁨을 느끼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고객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영으로 만들란다는 게 결국은 스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고객이라는 게 참 이상한 존재라서 행렬이 있으면 줄을 서죠.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참 많은데 일부러 줄을 세운다는 겁니다.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2층에 어떤 비어있는 그 식당이 있었대요. 2층에 손님을 올려보내면 어떻게 보면 줄을 안 세워도 되는데
2층에 손님을 올려보내지 않고 밖에서 보면 굉장히 그 1층은 가득 차 있고 줄이 엄청나게 서 있기 때문에 계속 줄을 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의도적일 수도 있지만 행렬이라는 게 이렇게 줄이 줄 서는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전거 바구니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전거에 보면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를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엄마들이 그 자전거 갖고서 쇼핑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바구니가 앞에 있거든요. 근데 바구니에 아무것도 없으면 당연히 거기다가 이렇게 휴지 같은 걸 이렇게 쓰레기를 넣을 수가 없죠. 근데 누군가가 휴지를 넣었어. 아니면 뭔가 이렇게 쓰레기를 하나 넣었다고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계속해서 그게 쌓인다는 겁니다. 이게 자전거 바구니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감정을 딱 건드려주면 그게 무너지는 순간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커뮤니티에 참석하는 것도 이렇게 감정의 방아쇠를 말하고 싶게 하는 공통의 커뮤니티가 있으면 이게 이루어지니까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또 4장에서는 간다마 선생님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의 이야기는 입소문 전염 프로세스인데요. 입소문이 전염되는 과정이 도대체 어떻게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냐. 첫 번째 열쇠는 전염을 시키는 사람. 이게 지금 뭐 바이러스하고도 사실 비슷한데요. 전염병이다 보니까 입소문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하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시기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열쇠는 누가 전염을 시키냐. 매개체가 누구냐. 전염을 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입소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누구한테 방울을 달 거냐. 이 방울을 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양치기들이 양을 몰아세울 때 제일 앞에 있는 양한테 방울을 달아준대요. 그러면 그 방울 소리를 따라서 양들이 다 따라간다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입소문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핵심 인물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누구한테 방울을 달 거냐. 이걸 생각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제가 되는 상품. 두 번째 열쇠는 화제가 되는 상품인데 도대체 화제가 일으키는 상품이 뭐냐는 거죠. 되게 상품이 많을 수도 있고 도대체 어떤 곳에서 입소문이 나지? 입소문을 나게 하는 상품이 뭐지?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받은 고객이 예를 들어서 상품의 종류가 많을 경우에 어떤 상품부터 구매를 하는지 그걸 알아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자, 세 번째 열쇠는 이야기하는 장소입니다. 고객이 과연 어떤 장소에서 우리의 상품을 화제로 삼는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그게 회사에서 아닐 수도 있죠. 보통은 뭐 상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떤 레스토랑에서 아니면 친구하고 티타임을 하면서 아니면 맥주 한잔 마시면서 도대체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을 뭐 연령층에서도 다르겠지만 도대체 어디서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그것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열쇠. 네 번째 열쇠는 화제가 되는 뭔가 계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진실의 순간이라고 하는데요. 영업맨들이 얘기하는, 탑 영업맨이 얘기하는 세일즈의 진실의 순간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자, 탑 세일즈맨은 어떤 일을 계기로 그것을 화제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굉장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생각보다 이 부분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거죠. 탑 세일즈맨이 그냥 뭐 알아서 잘 팔겠지, 그렇겠지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세일즈맨은 나름대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얘기를 꺼낼까? 이 진실의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전달되는 메시지. 자, 탑 소개맨. 세일즈맨하고 약간은 좀 그 어휘를 바꿔서 탑 소개맨이라고 하는데요. 소개를 굉장히 잘해주는 사람. 소개를 정말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말은. 그래서 어떤 말을 사용해서 설명하냐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이론적으로도 백그라운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전달하기 쉬운 메시지 작성법은 20초 이내. 20초 이내에 정확히 간담화사는 뭐 23초에서 25초라고 하는데 여튼 20초 이내에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하지 못하면 고객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20초 안에 설명, 그래서 뭐 엘리베이터 피치로라고도 얘기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한 30초도 안 걸리죠. 그러니까 20초 이내에 내 제품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설명을 못하면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탑 세일즈맨 혹은 탑 소개맨들은 정말 짧은 멘트로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잘 전달되는 메시지가 뭐냐? 이것도 키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열쇠는 기억에 달라붙는 문구, 딱 기억에 남는 문구. 이게 있다는 겁니다.
화제가 되는 상품을 화제가 됐어요. 막 입소문이 막 일어났어요. 이걸 도대체 매출을 연결시키는 어떤 툴을 사용하느냐. 이게 예전 같으면 어떤 뭐 지갑에 넣을 수 있는 작은 명함 사이즈의 어떤 안내문이라든가 뭐 책갈피라든가 뭔가 이렇게 소도구가 여러 가지 있겠죠. 또 그런 것들을 좀 개발을 해서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볼 수 있고 뭔가 필요할 때 내볼 수 있고 그런 샘플도 좋고 뭔가 여러 가지 뭐 옛날에 포스트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뭐 책 소개를 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입소문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도대체 어떤 순간이냐? 그것을 잘 한번 상세하게 묘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입소문을 전환시키고 매출도 증가시키는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5단계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고객의 목소리를 모은다.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고객의 목소리를 모으는 게 쉽지도 않고 고객의 목소리라는 게 진짜 그게 고객의 목소리나 정말로 고객이 하는 목소리인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는 쉽지는 않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굉장히 쉽죠. 근데 일단 첫 번째 단계는 고객의 목소리를 잘 모아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뭐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첫걸음 제가 리더프로젝트에서 항상 강조하는 베이비 스텝 스몰 스텝도 아닌 베이비 스텝 갓난아이가 한 발짝 내딛는 그 한 발자국 그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지만 일단은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도미노 이론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책들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첫 걸음을 여하이 내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목소리도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잘 안 보이더라도 그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하다 보면 잘 모일 수가 있다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 안에서도 또 어떻게 입소문을 낼 거냐 일단 뭐 보도에 붙여놓는다 아니면 뭐 게시판을 활용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건데 예전 같으면 뭐 물론 이제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아니면 뭐 이메일 마케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거를 뭐 카페에 올리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밴드에 올리거나 지금 같으면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고객의 목소리를 모아서 잘 편집을 해서 뉴스레터 형식으로 발행을 해서 그게 블로그가 됐던 뭐 아니면 유튜브가 됐던 여러 가지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휴대할 수 있는 전용 도구를 만들어라. 실제로 휴대할 수 있는 전염을 시킬 수 있는 툴이 뭐냐는 거죠. 휴대할 수 있는 툴이 있냐인 거죠. 예전 같으면 그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뭐라 그러죠 이런 소개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찌라시를 전단지를 돌려서 한다던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 같으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매체가 바뀌었을 뿐이지. 자, 고객의 행동이 친구한테 도움이 됐다. 내 동료한테, 내 친구한테 정말로 도움이 됐다. 이것을 강조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개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굉장히 곤란에 빠져 있는 친구가 내가 먼저 알았기 때문에 이거 한번 써봐. 지금 같으면 뭐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면 마스크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뭔가 내가 미리 체험을 했고 뭔가 해결점을 찾은 거를 자연스럽게 친구한테 이거 한번 해볼래? 난 이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 이렇게 유도를 시킬 수만 있다면 굉장히 그거는 좋은 상황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뭔가 이렇게 항상 몸에 지니면서 휴대하면서 전염을 시킬 수 있는 툴이 있어야 되고 그 툴을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강력한 툴 저는 지금도 이게 먹힌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이게 물론 전자서적의 형태로 발행을 할 수도 있지만 소책자, 뭐 PDF로 만들면 되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본에서는 이게 아직도 먹힙니다만 한국에서는 이게 그닥 많이 이제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퀄리티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책자로 하더라도 간다마소리 같은 경우 적은 예산으로 우량 고객에 모이는 획기적인 노하우라는 소책자를 한 50에서 60페이지 정도? 이 정도 아니면 뭐 지금 같으면 40에서 50페이지 정도? 그 정도 분량이면 충분하겠죠. A4 용지로 PDF로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뭐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여기에 전 노하우를 다 때려 부어서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책과도 비교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는, 나중에 이게 이제 책으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근데 어떤 이런 것을 무료로 다 배포했다는 거죠. 이거 한 2만 부 이상 배포했다고 하더라고요. 소책자를 만들어서. 그만큼 사람들이 원했고, 이게 입소문의 어떤 도화선이 된 거죠.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도 잘 생각해 보시면, 저도 그렇습니다만, 진짜 고객한테 도움이 되는 노하우, 이거를 정말 힘들지만 그 노하우를 다 내가 축적을 해서 소책자를 만들고 그게 무료가 됐던, 처음에는 무료가 되겠죠. 아니면 어떤 유료가 됐던, 그렇게 배포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입소문이 나고 또 그걸로 인해서 고객이 유입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아주 엄청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벤트인데요. 이벤트를 개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간다만 선원이가 무슨 천주교 신자는 아니고 뭐 기독교도 아니지만, 일본은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가 드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벤트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말한다면 미사다. 조직의 멤버인 것을 확인하고 멤버 간의 결속력을 높인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를 건의하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따진다면 미사도 이벤트고, 그 이벤트를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고객을 확보하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예전부터 얘기해온 얘기입니다만, 브랜드를 확립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브랜드를 확립한다는 게 결국은 열광적인 팬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게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 기본의 베이직에 돌아와서 다시 잘 생각해 본다면, 도대체 왜 브랜드를 중시하는 기업이 그렇게 팬을 모으려고 적극적으로 이벤트를 하느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열광적인 팬이 브랜드를 모으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열고 열광적인 팬들을 모은다는 거죠. 네, 이상으로 입소문에 대해서 입소문 활용법, 간다마 선우리의 입소문 전염병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사랑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